안녕하세요. 저는 조명박물관 학예연구사 안상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쏭달쏭한 빛공해의 세계를 함께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빛공해 프로그램은 조명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지구초상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지구초상화 전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초상화 전시는 25년 8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되는 환경을 주제로 하는 전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전시이지요. 8인의 국내의 작가 니키 노즈미, 마크 디온, 세자드 다우드, 알리 체리, 김유정, 김윤철, 이혜선, 장용선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구초상화는 여러 작가의 작품이 지구의 초상화를 그린다, 그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상화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며 그 사람의 얼굴에 담긴 고통과 슬픔을 그려내고 그 사람의 삶을 담아내듯이 이 전시의 작품들 역시 오늘날 지구의 고통과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에는 죽음의 의미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전시는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지구 생태계와 생명을 향한 작가들의 연민과 애도, 존중이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구초상화 전시는 조명박물관 전시장 또는 조명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빛과 관련된 두 분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달을 삼킨 섬, 떠다니는 낫입니다. 태양빛 아래 자라나던 식물에게는 밤과 낮의 구분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식물 카페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태양빛이 아니라 인공조명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에게는 밤과 낮의 구분이 없고 머리 위에는 항상 떠다니는 낫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자연에서의 원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식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유정 작가의 또 다른 작품 밤과 낮의 길이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밤 풍경 속 식물의 모습입니다. 가로등이 나무 사이 뜬 달처럼 지속적으로 나무를 비춥니다. 나무에게는 낮의 연속입니다. 밤이 되면 만물이 강압성을 쉬고 모두가 잠들어야 할 시간이지만 쉼이 없는 인공조명 빛 때문에 이 나무에게는 휴식과 밤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빛이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낮이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요? 레바논의 작가 알리 체리의 데드 인사이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죽은 새들은 레바논 사이의 갈등과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연 파괴 및 생태계의 위기를 암시하기도 하고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로 죽어가는 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새들의 멸종을 유발하는 환경공해는 매우 다양하고 강범위합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는 과학자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농약 DDT의 사용으로 새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생명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봄이 오는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음을 일찍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새들은 더 다양한 죽음의 위험을 받습니다. 철새들이 밤하늘의 과도한 인공조명 때문에 별빛을 잃어버리고 불빛을 쫓아가다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죽어버린다든지 번쩍이는 초고층 빌딩의 유리창에 부딪혀서 집단 폐사하는 일은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죽은 새들의 침묵을 통해 새들의 죽음에 침묵하는 인간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들로 표상되는 죽어가는 자연을 향한 연민과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김유정 작가와 알리체리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인공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또는 동식물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빛이 항상 좋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알쏭달쏭하네요. 빛은 지구 생태에 좋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나쁜 존재일까요? 그럼 우리 함께 빛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은 태양계를 존재시키는 에너지입니다. 150억 년 전 시작된 우주 팽창 이후 시간, 공간, 에너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45억 년 전 노쇠한 별이 폭발하면서 태양계가 생성되었습니다. 태양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변환하며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되었죠. 지구에 도달된 태양 에너지의 열과 빛이 지구의 동물, 식물,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금의 지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빛은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전환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에너지의 합승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 생물은 산소를 호흡하면서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빛과 어둠의 리듬에 반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빛은 종교에서 신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발현이고 신앙심의 상징입니다. 법구경에는 부처에게 나오는 빛은 구름 한 점 없는 밤의 밝은 달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춘다 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빛이란 진리고 부처를 뜻하며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빛은 신을 상징하고 바른 길을 상징합니다. 빛은 또 세계의 기원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나 민족은 건국 신화에 빛으로 태어난 이가 국가를 만들고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스의 태양의 신 아폴로는 밝은 세상의 상징이고 이집트의 태양신 라는 창조의 신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빛을 품으며 태어난 이로 빛과 밝음으로 세상을 다스린 이였습니다. 빛은 예술의 매개체이자 예술 그 자체입니다. 작가는 빛을 표현하고 집중하면서 빛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작품을 완성합니다. 예술가는 빛을 통해 입체감, 사실감, 원근감 등의 기술적 표현을 하는 동시에 거룩하고 고귀하고 신비롭고 미묘함을 감상자에게 전달합니다. 인공조명이 발전하면서 인류 예술도 더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빛은 산업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시대의 변혁을 이끈 산업의 발전에는 주 에너지원을 이용한 그 시대의 조명이 함께했습니다. 서구 산업혁명 시기에는 가스등이 주 조명이었고 전기 조명은 인류가 다양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조명은 빛을 밝히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정보통신, 디지털 산업, 자동차, 의료, 농수산, IT 산업, 생명산업 등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빛은 인간과 지구 만물에 너무나 좋은 존재, 좋은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빛은 항상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기만 한 것일까요? 자연빛을 쓰다 인공빛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밝은 빛을 너무 마음껏 쓰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빛이 과도한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빛공해가 생겨났습니다. 더 밝은 빛을 추구하면서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의 밤이 완성되었지요. 그러나 낮보다 밝은 밤에 익숙해지면서 빛의 역기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도한 인공조명의 부작용을 우리는 이제 빛공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빛공해일까요? 잘못된 조명 환경, 원치 않는 빛, 필요 이상의 빛이 인간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현상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원래의 목적이나 영역을 벗어나 잘못 쓰이거나 과하게 쓰이는 빛에 의한 장애 현상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두루 우리는 빛공해라고 말합니다.
어떤 빛이 공해가 되나요? 원래의 조명 영역을 벗어난 누출강이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가 됩니다. 누출강은 장해강이며 이 장해강이 빛공해입니다. 대표적인 빛공해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하늘 밝아짐 현상, 눈부심 현상, 빛침해 현상, 군집된 빛 현상, 과도한 빛 현상 등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시는 밤의 초상, 우리가 기록한 빛공해라는 전시입니다. 지구 초상화의 연계 전시이지요. 우리나라의 빛공해가 생소했던 지난 2005년부터 조명박물관은 빛공해 공모전을 실시해서 20년간 3만 5천여 점의 참여 작품과 921점의 수상작으로 현재 우리 일상의 빛공해는 무엇인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빛공해 100일장에는 남녀노소 25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마다의 시선으로 무엇이 빛공해인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전시는 그 중에서 빛공해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96점과 100일장에 출품된 시 17편을 선별해서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빛공해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빛공해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하늘과 바다, 땅과 공기까지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곳에 공해가 가득한 시대. 달빛과 별빛은 어디쯤 숨어 있을까요? 진정한 밤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전시는 잃어버린 밤을 되찾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연대의 기록입니다. 밤의 초상, 우리가 기록한 빛공해 전시를 통해 빛공해 공모전 또는 빛공해 100일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 일상의 빛공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과도한 인공조명 아래 농작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야간 조명 근처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생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벼, 콩, 들깨, 참깨, 팥, 조, 옥수수, 호박과 같은 작물은 빛이 비치는 시간이 12시간 이하라야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가로등 근처의 논밭 또는 자동차 불빛이 출몰하는 도로 근처, 밤에도 불빛이 환한 대도시 지역의 농작물은 지나친 조명빛 때문에 꽃이 늦게 피고 알갱이가 달리지 않습니다. 시금치, 보리, 밀, 쑥갓, 겨자는 또 인공조명 아래서는 꽃이 빨리 피어 농작물 수확을 망칩니다. 이런 농작물들은 꽃이 빨리 피면 잎이 작아지고 질겨지고 줄기도 단단해지는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식물들에게 야간 조명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보름달이 가장 밝을 때가 0.3 룩스, 가로등은 30에서 50 룩스, 250W 나트륨 등은 45m까지 10룩스 이상의 강한 빛이 비춰집니다. 0.3 룩스는 아주 희미한 자연의 빛이고요. 30에서 50 룩스는 보름달 밝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밝기입니다. 때문에 가로등 주변의 식물은 밤이 낮과 다를 바 없어서 신진대사가 정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가로등 밑에 있는 코스모스는 초가을에 피어야 하는 것이 봄이나 여름에 꽃을 피우고 단풍과 플라타너스는 낙엽이 늦어집니다. 겨울철 가로수를 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는 가로수를 누렇게 변색시킵니다. 식물은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없는 빛의 작은 변화에도 발화, 성장, 개화, 열매 수확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곤충은 빛에 예민한 생물입니다. 곤충과 벌레가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반딧불이가 조명을 피해 산속으로 사라진다면 나방은 조명을 향해 몰려들다 때로 죽습니다. 때문에 저수지, 산림, 하천, 호수에 설치되는 도로 등이나 가로등의 야간 조명은 특정한 종의 멸종을 가져오기도 하고 주변 생태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는 매미가 여름 한밤에 울어대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야간 조명으로 인해 밤낮을 인지하는 생태 시스템이 교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식물들에게 꽃가루를 묻혀 번식을 하게 하는 것이 꿀벌과 같은 곤충인데, 이런 곤충들이 줄어들거나 멸종하면 농작물이나 식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동식물 먹이사슬, 생태계 전반이 망가지게 됩니다. 빛공해를 제일 먼저 발견한 연구자는 어떤 분야의 연구가일까요? 빛공해를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알린 것은 조류학자입니다. 새들을 연구하던 중에 별빛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이 이유 없이 죽음에 이르다 멸종하는 예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 도시 빛공해로 인해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고 인공조명이 너무 많아서 새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부신 빌딩 건물 또는 야간 통신탑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부딪혀 죽기도 하지요. 야행성인 부엉이, 올빼미는 밤에 활동해야 하는데 밤이 너무 밝아서 야행성 종으로서의 생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1996년에 부엉이가 선글라스를 써야 한다는 광고까지 등장할 정도로 새들의 빛공해 피해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가하면 양서류, 파충류, 어류의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개구리와 도룡뇽은 빛 때문에 번식이 저하되어 전체적인 생체수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렵게 부화된 바다 거북들은 강한 불빛 때문에 바다로 가지 못하고 해변으로 몰려가다 죽습니다. 어류의 경우 빛에 모여드는 어종, 빛을 회피하는 어종이 있어 과도한 빛이 성장과 산란에 방해가 되거나 지나친 산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연어, 청어와 같은 해기 본능의 어종은 야간 조명으로 인해 불빛을 따라 맴돌다 육식 어종의 먹이가 됩니다. 빛공해가 바다의 환경공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 호수 주변 야간의 과도한 조명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번식을 저해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가행 번식하게 해서 적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수중생물의 먹이사슬 파괴를 가져오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환경공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복합적이고 파괴적인 환경 파괴를 불러옵니다. 지나친 조명이 결국은 수중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밝은 빛은 사람들에게 수면장애를 일으킵니다. 환한 가로등과 밝은 주택가 조명, 간판 불빛은 수면장애와 주민 분쟁을 일으킵니다. 야간에 과도한 밝기의 조명 생활,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집중력 감소, 짜증과 공격성의 증가, 창의력과 기억력 감소, 두통, 신경장애, 우울증, 심근경색, 분별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또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를 낮춰서 비만 확률을 높입니다. 빛으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예민해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불빛을 과도하게 받는 생활을 오래 하면 인체 면역력이 약화되어 각종 병증이 생겨나고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멜라토닌의 부족은 여성에게는 유방암, 남성에게는 전립선 암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또한 밝은 빛은 시력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밝은 조명에 노출되거나 하면 근시가 되기 쉽고 시세포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OECD 국가 중 어린이들의 안경 착용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7세 이전에 손상된 시력은 성인이 되어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안구 성장이 저해되는 빛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불조심이 아니라 빛조심을 해야겠지요. 드디어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유명 천문대가 도시 불빛을 피해 깊은 산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하늘 밝아짐 현상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쯤
우리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수천 개의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 밤하늘에서는 별을 거의 볼 수 없고 지역에 따라 몇 개에서 몇십 개, 겨우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밤하늘의 현실입니다. 빛공해 100일장 참가자 시민들은 빛공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2023년도 참가자 조한희님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빛공해 피해를 받는 식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시입니다. 너무 조용해. 나는 여물지 못하는 콩. 빛 때문에 알갱이가 여물지 않아. 나는 쭉정이 벼. 빛 때문에 이삭이 자라지 않아. 나는 피어날 수 없는 국화. 빛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해. 나는 할머니가 된 코스모스. 빛 때문에 빨리 자라고 빨리 늙었지. 나는 화끈화끈한 느티나무. 뜨거운 전구를 칭칭 감고 있지. 나는 세입자를 잃은 참나무. 빛 때문에 낙엽을 떨구지 못했어. 그러자 내 몸에 새들어 살던 이끼, 곤충, 새들이 떠나갔어. 그러자 이끼, 곤충, 새들의 이웃들도 그 이웃들의 이웃들도 떠나갔어. 그러다 어느 날 밤이 낮이 되었어. 어느 날 침묵만 가득해. 너무 조용해. 이 지구에 인간만이 남았네. 2021년도 빛공해 100일장 참가자 정기문 어린이의 빛공해 피해를 받는 새들에 대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철새들이 집을 찾아가지 못할까 걱정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빛공해로 피해받는 동식물을 위해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나요? 새들을 도와줘. 빛공해 때문에 힘든 새 친구들. 서울에 사는 새, 파주에 사는 새, 모두들 집에 가야 하는데 빛공해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제발 우리를 도와줘. 2021년도 빛공해 100일장 참가자 최하윤 어린이의 빛으로 인해 수면 방해를 받는 예를 담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밤에는 잠을 주무세요. 어두운 밤. 이제 불을 끄자. 불도 끄고 밤에는 잠을 자. 어라? 저 아파트는 불을 안 끄네. 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이제 불 껐네. 이제 잠을 자. 2024년도 빛공해 100일장 우수상 육근영 참가자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대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별이다. 어릴 적 밤하늘을 밝게 수놓았던 별. 반짝이는 별을 불빛 삼아 놀았던 추억. 우리 아이에게도 건물의 빛이 아닌 자연의 빛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반짝이는 별을 보는 순간이 있을까요? 할머니의 젊은 날의 밤하늘, 엄마의 젊은 날의 밤하늘, 어린이들의 지금의 밤하늘은 같은 하늘이지만 다른 모습입니다. 빛공해 때문에 별이 없는 밤하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빛공해 줄이기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1. 조명 필요한 만큼만 켜기.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공간의 불은 끄기. 야외 조명은 자동 타이머나 센서를 설치해 필요할 때만 켜지게 하세요. 2. 빛이 새지 않도록 조명 방향 조절하기. 하늘로 향하는 조명은 NO, 조명은 아래쪽으로 꼭 필요한 곳만 비추게 설치해 주세요. 3. 불필요하게 밝은 조명 사용 줄이기. 간판, 정원등, 베란다 조명 등은 과하게 밝을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색온도 3000K 이하의 조명이 눈과 자연에도 좋습니다. 4. 커튼과 블라인드 활용하기.
밤에 실내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커튼을 닫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5. 별보기 캠페인 소등 행사에 참여하기. 지자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불끄기 행사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하루만 불을 꺼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빛공해에 대한 인식 확산.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웃, 친구들과 적절한 조명 사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7. 조명박물관의 빛공해 공모전, 빛공해 100일장에 참여해 보세요. 빛공해의 개념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을 되돌아보고 내가 느낀 빛공해를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공해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일상의 빛공해를 줄이는데 실천적인 습관이 됩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던 빛과 공해의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빛공해 지킴이가 되어 좋은 빛은 지키고 나쁜 빛은 줄여가도록 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건 다 아름다울까? 반짝반짝 반짝 저 빛은 착한 빛일까?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건 다 아름다울까? 반짝반짝 반짝 저 빛은 착한 빛일까? 한낮에 매미가 맴맴맴, 한밤에 매미가 맴맴맴, 어둠을 깨우는 빛 때문에 매미가 잠을 못 자네. 낮보다 밝은 밤별이 없는 밤하늘, 하루 종일 밝은 세상 우리 밤은 어디 있을까? 별을 잃은 절새들, 달을 잃은 절새들, 갈 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네. 갈 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밝은 빛만큼 어둠도 필요해. 밝은 빛만큼 어둠도 필요해. 밝은 빛만큼 어둠도 필요해. 밝은 빛만큼 어둠도 필요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빛, 우리에게 소중한 건 상생의 빛,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빛, 우리에게 소중한 건 상생의 빛.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건 다 아름다울까? 반짝반짝 반짝 저 빛은 착한 빛일까? 반짝반짝
없는 밤하늘 하루 종일 밝은 세상 우리 밤은 어디 있을까 별을 잃은 우리들 달을 잃은 우리들 과도한 인공조명